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빚을 잘 변제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빚은 한 달에 한 번만 딱 갚는 날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날만 딱 한 번만 갚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빚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갚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이나 이자를 언제 갚을지도 정해놓는데 날짜를 하루만 정하세요. 사실 제일 언제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월급이나 매출금이 입금되었을 때죠. 벌어놓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2, 3일 안으로 원금 이자를 갚는 날을 정해놓는 거예요. 직접 이체를 해도 되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두는 것도 괜찮으세요. 근데 사람이 이체를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매월 이렇게 돌아오는 날짜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바빠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춰지다 보면은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급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급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빚을 갚는 통장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빚을 입금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정해놓은 이자 원금이 빠져나갈 수 있게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빚을 진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을 월급을 받자마자 해당 정해진 통장에 넣어놓고 남는 돈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생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 보너스가 들어오거나 상여금이 들어오거나 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 쓰시면 안 돼요. 또 빚을 갚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빚을 갚는 게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 수 있고 습관을 들이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어느 순간 습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돈을 모으는 필요한 생활 습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얼마를 변제하고 그리고 그 변제를 하는 날짜를 특정을 해놓으면 빚을 갚는 것에 대한 계획이 생기는 거고요. 나가는 이자나 지급일을 통일시켜 놓고 갚다 보면은 원리금이 줄어드시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세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어느 순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순간순간의 습관들이 쌓여서 빚이 완전하게 변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축되는 돈이 쌓이는 게 보이시면 굉장히 기쁠 수 있어요. 네 번째, 급해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낮은 금리로 바꾸세요. 빚을 갚으시는 분들 금리가 5%, 6%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연체 한 번 되면 이자율이 20%까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 상품들을 이용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있다, 변제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대환이 되실 수 있어요. 금리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중금리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세요. 만약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는데 내가 빚을 확실하게 스스로 갚아보겠다고 하시면 이 방법은 꼭 추천드려요. 정부 정책 중에서도 정책지원금 비슷하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요. 12%가 5%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꼭 이렇게 찾아보시고 바꾸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런데 빚을 못 갚을 것 같다. 사실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빚을 정말 못 갚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빠르게 판단하시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하셔야 되세요.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빚을 잘 갚는 방법과 비슷하긴 하세요. 내가 빚이 얼마인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변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법원에 변제 계획을 제출을 해서 검토하고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빚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갚아도 모든 빚이 해결될 수 있게끔 법원의 계획을 검토해서 빚을 탕감을 해줄 수 있어요. 변제일이 법원을 통해서 정해지고 그리고 원금과 이자 지급을 하루 그날에 법원에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법원에서는 이자를 탕감을 해주기도 하죠.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이자 자체가 사실 아예 있지도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빚을 제대로 확실히 잘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도저히 못 갚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분이 빚이 한 3억 원 내지 4억 원이 있는데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나으실 수 있어요. 못 갚는 게 명확하다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빚을 제대로 잘 갚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빚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이 생겼다면 잘 갚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채무자분들의 신용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